이상한 기술사 면접 준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면접 점수부터 공개를 할게요. 65.33. 이게 뭐 완전 고득점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여유 있는 점수는 받았거든요. 제가 이로써 이제 필기 쳤던 1, 2, 3, 4 교시의 각 문항별 점수를 이전에 다 공개를 했었고요. 이제 면접 점수까지 공개가 됐으니까 제가 기술사 120회 때 쳤던 전 문항의 점수는 제가 다 공개를 했어요. 이 점수를 제가 왜 자꾸 공개를 하느냐 하면 제가 기술사를 칠 때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쳤을 때 몇 점 나오더냐 이거를 알아야 이제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를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 볼 때도 옆에 있는 애들한테 야 너는 도대체 몇 문항 정도 물었고 몇 개 정도를 대답을 해서 몇 점이 나왔니? 이거를 이제 합격했는 애들한테 참 많이 물어봤거든요. 뭐 이렇게 좀 묻다 보니까 제가 제일 점수가 잘 나왔던 애가 이제 저한테 그 기술사 한번 쳐보라고 했던 제 후배, 걔가 실제로 70점대 중반이 나왔고요. 거긴 이제 진짜 준비도 많이 했는데다가 말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반 정도를 이야기했는데도 붙었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반 이상 답을 못했는데 콘크리트 분야의 하나가 자기가 너무 잘하는 게 나와서 그 분야를 정말 좀 전문적으로 열성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제 붙었다는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만약에 뭐 10개에서 15개를 물으면 그걸 100% 대답을 하지 않아도 합격선에 간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가니까 약간 이제 긴장감은 조금 덜 하긴 하더라고요. 자, 이거 외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면접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유튜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고, 뭐, 몸가짐은 어떻게 하고, 발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걸 쫙 한번 섭렵을 하고 난 다음에 연습을 딱 했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이게 저한테는 진짜 전혀 맞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보던 방식,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일단 저한테 부자연스러웠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잘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부터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방법은 전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들, 진짜 좋은 영상들이 많거든요. 이제 좀 정상적인 영상들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면접 볼 때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사 브이로그를 꿈꾸는 행복한 기술사 엘카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면접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제가 예전에 이 철학하고 그 다음에 명상 이 뇌 쪽으로 완전히 꼽혀가지고 특히 이 뇌책을 엄청 읽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저기 보시면 이제 뭐 붓다 브레인 마음간에 뭐 운동하시는데 뭐 책 읽는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뇌 관련 책을 상당히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이번에 면접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사람의 감정, 뇌 이쪽에서 이제 면접과 관련된 거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로 제가 이제 면접할 때 썼던 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발기부전이 생기는 이유. 근데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해요. 이게 꼭 발기부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발기부전이 생기는 이유가 정확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잘 하려니까 생기는 겁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정확하게 팩트고 의사의견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이걸 잘 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더 안 되고 이게 지속이 되면 그게 바로 발기부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을 딱 보면 정확하게 요 문구가 나와요. 대부분의 행위는 특별히 주의를 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이걸 잘하려고 막 노력을 할 때 잘못을 저지른다 이거거든요. 전 이거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면접 준비를 할 때 딱 이거였어요. 무언가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 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데 말 자체가 꼬이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감정으로 딱 들여다보면 바로 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돼요. 긴장감과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면접을 볼 때 이 두 가지 감정 때문에 대부분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량이라든가 이런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1차로 붙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긴장감과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제가 찾은 방법은 이 두 가지였어요. 다른 방법이 많겠지만 일단 저한테 맞는 방법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아무 영향을 안 미치거나 아니면 어떤 책임감이 이 두려움을 넘어서거나, 전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나에게 영향이 없는 형태는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이 두 가지가 되었을 때 긴장감이 확 줄어들어요. 이걸 제가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제가 면접을 평생 살면서 딱 두 번 봤거든요. 제가 현대건설 입사할 때 이제 입사 면접 한번 봤었고, 이번에 기숙사 시험 칠 때 면접 받는 이건데, 제가 이제 입사할 때 입사 면접을 칠 때 제가 학부 성적도 너무 안 좋았고 토익은 6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정도로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원서를 낼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수님이 원서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직장인이 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교수님이 딱 두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원서는 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자체도 그렇게 욕심이 없었지만 될 거라는 생각 자체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낮은 상태로 이 면접을 간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면접을 볼 때 제 옆에 제 친구인 토목과 학회장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같은 방에 들어갔어요. 세 명이 이제 딱 같은 방에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이제 토목과 학회장한테 이제 먼저 질문된 게 이거였거든요. 중국이 WTO에 가입했는데 이제 국가에 미칠 영향과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하니까 제가 이놈을 딱 봤더니 갑자기 이제 두뇌가 뭔가 풀가동이 되면서 뭐라고 말을 막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모르니까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뭐라고 뜨든거리면서 말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중국이 WTO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똑같은 질문이 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WTO에 가입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면접관이 자네 모르는가? 라고 하길래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혹시나 이제 합격되고 나면 경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외에도 이제 이번 면접 볼 때도 거의 이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무용담처럼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임원분 중에 한 분이 제가 합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제가 면접 볼 때 전무였고 실제로 이제 사장님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자네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내가 자네를 붙였다. 왜냐하면 뭐래도 먹고 살 것 같았다. 그래서 저 붙여놓으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붙여봐라 라고 해서 붙였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머릿속에 나오는 걸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운 좋게 그분한테 먹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긴장감이 전혀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기대치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나는 안 될 거라는 이런 걸로 기대치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방법은 취하기가 힘드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제가 하나를 정해서 상황을 정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자, 신입사원 합격자 임용 면담. 이게 뭐냐면, 내가 신입사원이에요. 이미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합격한 상태에서 임원 3명과 면담하는 걸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가면 앞에 있는 면접관 3명은 제가 신입사원 합격을 했으니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임원의 정말 귀때기를 때리지 않는 이상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현타가 오는 겁니다. 제가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으로 이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접고, 책임감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걸로 마인드 컨트롤을 정했어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길 가다가 조폭을 보잖아요. 그러면 라고 만약에 위협을 느끼면 근처로 안 가거나 돌아가거나 이제 어떤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게 생겨요. 일단 두려운 감정은 생기고 회피를 하려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길을 가다 조폭을 봤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애가 어디서 많이 보던 애예요. 이게 제 아들 내민 거예요. 그럼 조폭한테 맞아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가서 조폭을 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의 책임감이 조폭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죠. 이걸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 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거였어요. 대표이사가 바이어를 만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면접을 보러 가면 앞에 면접관이 3분이 계시잖아요. 그 3명이 다 제 바이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바이어니까 기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물어보는 걸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제가 그 바이어를 어떻게 조금 설득을 못해서 계약을 못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물러서면 저희 직원들이 다 물러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적어도 목적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앞에서 쫄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쪽으로 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에 딱 앉았을 때 저 사람 3명은 무조건 바이어다. 이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는 게, 일단 대표회사가 되려면 이제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상황극에 빠져서 이제 회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을 이제 정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새 노마드 글로이라는 이 유튜브에 좀 끌리다 보니까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이쪽으로 하다가 디지털 노마드면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직장인 노마드 뭐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직장인 노마드 별론데 이래서 노마드 엔지니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너무 길어 이러면서 노마드이라는 가상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서 급기야 명함을 팝니다.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저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거의 완전 이입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명함까지 파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회사가 있으니까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요. 티스토리에다가. 그 회사 명함도 팠고,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제 시간 관리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달력. 결과적으로 저 5월 11일이 면접인데 5월 4일부터 11일까지 공부는 안 하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가상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자신감을 좀 북돋았는데, 그런데 저 5월 12일 날이 되던 날에 제가 했던 게 딱 2가지였어요. 이게 전 진짜 좀 주요했다고 봐요. 이게 뭐였냐면 명상과 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명상이라고 하면 진짜 이제 저 영상처럼 이제 뭐 가부좌 털어가지고 이제 뭔가 뭐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는데,
명상은 정확하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난두잉이라고 하는데, 진짜 제가 했던 건, 제가 3시 맞나?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면접을 봤는데, 점심 먹고 바로 출발했으니까 점심 먹기 전에 제가 했던 건 정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숨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숨 마셨거든요. 이거를 계속하고, 또 한 가지가 저기 있는 저 책이에요. 명상은 어떻게든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면 되는데 실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긴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건, 제가 제일 자주 읽고 잘 읽히는 책 한 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이 이미지가 전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실제로 면접에 갔을 때 제 느낌이 정확하게 저 영상의 이미지와 똑같았어요. 그냥 혼자서 책을 읽는 이미지였거든요. 저 이미지가, 이거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저렇게 그냥 혼자서 가만히 책을 읽는 듯한 저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면접 보기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는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한 글자라도 더 보려고 책을 읽는 사람부터 노트를 보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막 긴장감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 긴장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망했는데 옆에서 폭삭망한 사람을 보면 뭔가 그 위안감을 느끼는 듯한 이런 안 좋은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로가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적어도 나는 긴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느긋하게 책을 보는구나, 이 느낌이 딱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이 거의 이제 제 수험 번호 부르기 직전까지 제가 느긋하게 책을 보면서 유지가 됐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가서 묻는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대답할 수 있었고, 전 솔직히 거기에 들어가서 있었던 책상 모양,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옆에 분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이게 다 기억이 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받았던 그 질문하고 이런 것들도 다 공개를 할 텐데, 이게 말 그대로 오전의 명상과 마지막까지 그 책을 보면서 느긋하게 했던 그 마음가짐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면접 봤던 영상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질문이 아예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첫 질문에 이제 딱 맞게 되면, 카운터를 맞게 되면 그대로 쭉 주저앉을 수도 있었는데, 저기 있는 저 명상과 책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저 책은, 왜냐면 저기 가기 직전에 몇 글자를 더 본다고 저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지막 날에, 이 가는 날은 꼭 책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듣든 뭐라든 간에 자기가 가장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그걸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썼던 이제 몇 가지 툴 중에 제일 주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 미소 미러링이에요. 자, 이건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한 번씩 웃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제 버릇입니다. 이게 미소 미러링이 체화된 상태인데, 이건 이제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모 공부장님께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새끼는 뭐라 해도 웃는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 면접관이 많은 사람을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경직된 표정을 계속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들어와서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가만히 미소를 짓고 있으면 같이 미소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앞에 사람이 미소를 짓는데 야 씨 너 왜 웃어 그러면서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미소를 지으면 같이 미소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꾸준하게 미소를 띠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연습을 할 필요는 없었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저게 조금 체화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스처예요. 자, 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런히 앞에 요렇게 두 손을 요렇게 딱 갖다 놓고 말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걸로 솔직히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기 전에 그냥 가만히 다소곳이 이제 손을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내가 강의를 할 때처럼 손으로 제스처를 쓰는 게 유리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제스처를 쓰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꼭 이제 면접이 아니더라도 세바시라든가 이런 이제 강연 프로그램을 보면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다소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어떤 제스처를 쓰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제스처가 말 그대로 무언의 진짜 말보다 더 큰 능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손을 이제 배 쪽에다가 이렇게 두는 것보다도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이제 제스처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스처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 쓰는 게 좋아요. 이건 뭐냐면 평소 때 제스처를 쓰는 사람이 나는 면접 가면 제스처를 안 써야지 이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평소 때 제스처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그냥 손 제스처를 평소 때처럼 저는 쓰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이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말투예요. 이건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이 말투 있잖아요. 이 말투가 제가 이제 말투 때문에 제가 붙었다는 70점 중반대로 했다는 걔한테 진짜 주말인데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야, 니네 말투는 날 것 같은데 내가 이 말투 그대로 만약에 가서 면접을 못 들 것 같냐라고 했더니 걔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약간 권위도 있는데 형님 말투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걔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형님이 이제 상무님한테 결제 많이 맡으니까 상무님 결제 맡을 때 말투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제가 상무님 결제 맡을 때 말투가 지금 말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무님한테 하는 말투나 사원한테 하는 말투나 제가 사원 때 했던 말투나 부장 때 했던 말투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투가 그냥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교육할 때도 똑같고.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합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안 버벅거리려면 내가 평소 때 하는 말투로 해야 되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면접에 가서도 만약에 제가 그때 연도련상을 물었었는데, 뭐 연도련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연구개발본부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정이 안 돼서 이건 못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실제로 이런 형태로 그대로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투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거나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평소 때 말투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썼던 이력카드 있잖아요. 이력카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 이력카드를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력카드에 있던 이 항목들을 가지고 서브노트처럼 이제 이력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답게 라는 이겁니다. 진짜 면접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답게 하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툴들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안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한테 맞는 거, 이 부분을 쓰는 거를 정말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이제 120일에 결과 나왔잖아요. 합격하신 분들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불합격하셨더라도 이제 예비 기술사분들, 앞으로 합격하실 분들, 아자아자, 화이팅! 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